네, 네 분 패널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진곤 전 국민일보 주필, 김형주 전 의원,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정기남 조선대 개건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진곤 주필님 오랜만입니다. 예, 오래간만에 뵙겠네. 예, 평안하셨죠?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요즘 보니까 그 뭐 재밌는 제목으로 뭐 이렇게 유튜브도 하시고 그러던데요. 그렇죠. 뭐 왜냐면 제가 평생 하는 게 그냥 그 남한테 안 좋은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평생 이제 그 칼럼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만. 예. 그다음에 또 어디서 한 주일에 한 번쯤 유튜브 논평 좀 해달라 해서 예. 제게 아니고 예. 거기 가서 논평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좀 더 좀 온건하고 예. 유화적이고 점잖고 이래야 될 텐데 예. 가끔 가다가 또 제가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 감정을 완전히 죽이기는 참 어려운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 말씀이 좀 안 좋은 그런 기분을 느끼시는 분은 다 사람이란 다 그런 존재인가 보다 이렇게 해서 이해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고맙습니다. 그 제목이 그건 아니지요. 뭐 이건 그거는 저 칼럼 제목이고 예. 또 그게 말이죠. 이것도 칼럼 그게 제목이 또 말이죠. 있고 예. 또 하나는 그냥 뉴스 포커스라고 해서 그냥 그거는 이제 유튜브에서 하는 논평. 예. 예, 그렇습니다. 그건 아니죠. 그걸 보니까 그 전에 김동길 선생이 그렇게 그 뭐 했던 게 생각이 났던데 그때 그거 뭐였죠? 그런 비슷한 뉘앙스의 뭐가 있었어요. 네. 저 모르겠어요. 옛날에 또 김중배 저 동아일보 그때 예. 그런도 보면 뭐 그 비슷한 그거 하는데 저는 칼럼 제목은 뭘 할까요? 그래서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이제 맨날 이야기하는 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온 말이 그거 아니죠 이렇게 하고 그래서 한 거예요. 예, 아닌 거는 아니라고 음.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사회에 있어야죠. 고맙습니다. 네. 그래야 이 사회가 저기 백앵커는 항상 이렇게 저를 이해해 주셔서 정말 예. 고맙습니다. 제가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는 선배님 예, 아닙니까?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게 됐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취임식이 열리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취임사를 쭉 이렇게 보면 역시 그동안 강조해왔던 공정과 상식 이 기조하에서 취임사가 쭉 써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취임사가 사실은 이제 5년 뒤에 과연 윤석열 정부가 이대로 했느냐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취임사 맨 마지막 부분이 사실은 이제 취임사 발표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소개하는 이 모양이 됐습니다만 일단 나왔으니까요. 연설 종료 직후부터 보도하도록 엠바고가 돼 있는데 지금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공정과 상식 이런 부분에 많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보면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정말 명문이었죠. 그런데 이제 5년 후에 과연 그랬는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고개를 갸우뚱했고 그것이 결국은 5년 만에 정권 교체라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과연 이제 윤석열 정부가 그 약속을 얼마나 지키는가 하는 것 이렇게 쭉 우리가 5년 동안 이제 볼 텐데 오늘 네 분께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이라고 그럴까 자문이라고 그럴까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진곤 주필께서 네. 윤석열 정부 성공의 조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조금 전에 저 백앵커 지적하셨듯이 이게 취임사가 마지막 그 퇴임할 때는 이것이 평가의 기준이 되잖아요. 예. 그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사가 너무 화려해가지고 나중에 상당히 곤욕을 치렀어요. 두고 그것 때문에 저도 칼럼 쓸 때 주로 그렇게 많이 쓰는데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이네. 예. 대통령은 초지일관하는 초지일관. 예, 그 자기가 뭐 약속했던 거는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져야 되고 특히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벽을 좀 허물어라 이거예요. 예. 그런 벽 있잖아요. 너 나 안 찍었지.
너는 나 찍었지. 이런 식으로 그런 벽이라든지 당신은 야당이지. 당신은 여당이지 하는 이런 식으로 서로 대통령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문 대통령도 처음에 생각은 좋은 생각으로 시작했겠지 않습니까? 했는데 하다 보니 지지자들의 또 너무 열화 같은 지지라든지 반대하는 사람들의 너무 또 극렬한 반대라든지 이런 데 부딪히다 보니 은연중에 우리라는 말이 나오고 저쪽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근데 아니 개인 대통령으로서 또 이 국민의 이 전체의 대표고 또 국정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왜 내 편, 네 편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대통령만이라도 적어도 털어버리고 그렇게 그러니까 어제까지 있었던 일을 다 잊어버리고 오늘 새로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정치권을 같이 아울러서 내가 그 힘을 받아서 정치를 해나가겠다 이런 각오를 가져주신다면 그렇게 지나치게 뭐랄까 편가르기도 없어지고 하면 아마 국민의 흔히 하는 말로 통합,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무엇이 통합인지 그 의미를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김영주 의원께서는 어떤 것을 주문하고 싶으십니까? 글쎄 지금 이제 그 결국에는 아까 문재인 정부에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비판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다. 공정과 상식이라고 했을 때 벌써 이번 그 인선 과정에서 보여지는 비판이 예컨대 어떤 그 연령 차별 또 이번에도 성차별 이게 예를 들면 차관급 인사 여성이 한 명도 없다든지 또 지역 차별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도 대구의 어린이들과 광주의 어린이들이 만나는 것은 통합을 의미할 수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보면 전체 인선해 놓은 장관 후보, 차관 후보의 호남이 몇 프로들은 충청이 몇 프로 이런 것도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이 하나의 눈높이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중되어 있다는 차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성차별 그리고 60대 이상이라는 연령차별, 지역차별, 그다음에 특정 학맥 중심으로 학력차별 이런 어떻게 보면 출발하는 이 윤 정부에다가 이런 말을 하기는 좀 뭐하지만 이 차별의 인선이 시작됐다. 굉장히 위험한 인선이다. 왜냐하면 통합을 앞두고 국민의 큰 그 요청이고 이미 출발할 때 절반 정도밖에는 얻지 못하는 그리고 지금도 여러지 출발 시점에서 벌써 지지율이 반밖에 안 되는 만평에 있어서도 뭐 바위가 쭉 갈라져 있는 이런 부분을 막연하게 청테이프로 메꾸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상식과 공정의 차원에서 통합하는 남북의 차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제 그런 원만한 부분을 구호로만 할 것이 아니라 결국 시스템으로 받쳐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받쳐주지 않으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냐 하면 그냥 윤석열 개인의 선호에 따른 인선, 선호에 따른 정부 이렇게 돼버립니다. 국민의 정부가 아니고 말은 국민을 위한 정부라 하지만 그러니까 본인이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고 이렇게 가보지 않으면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이런 것은 시스템 정치하고 다르다라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가 인사 실패에 있어서도 우리가 비판해 보면 결국 몇 가지 기준은 있었지만 그걸 시스템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했다 하는 아쉬움입니다. 그래서 이 그동안의 여러 가지 처음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 중심으로 경력 있는 분들 중심으로 가겠다. 좋습니다. 그러나 다음 인선도 저렇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것을 빨리 이 시스템적으로 갖추도록 본인이 좀 대통령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사를 잘 해야죠. 정말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김영주 의원께서 그 만평 얘기하셨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 그 중앙일보에 있는 그 만평을 참 의미 있게 봤습니다. 아주 큰 바위가 가운데로 쫙 쪼개져 가지고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이제 그 통합이라고 하는 그 과제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만평 아니었습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쪼개진 바위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거기 이쪽 위에 서서 난감해하는 그런 만평 아니었어요? 그러면 저 쪼개진 바위를 어떻게 붙여야 될까, 합쳐야 될까 해답을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내려와야 돼요. 위에서 보면 건널 수 없는 아득한 길이죠. 그렇게 해서는 절대 바위가 합쳐질 수가 없죠. 밑으로 내려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다해서 밀어야 조금이라도
힘이 전달돼서 다시 바위가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만평을 보면서 내려와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어찌됐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공해야 국민들이 행복하고 나라가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싸웠더라도 이제 성공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성공하는 방법일까? 그 지혜를 한번 우리 패널들께 들어보고 있습니다. 장성철 교수는 어떤 주문을 하고 싶으신가요? 전 앞에서 두 선배님들께서 좋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요.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본인의 고집과 신념을 좀 버려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검사 생활만 해오셨죠. 검사 생활 동안에 본인의 고집과 신념, 가치를 지켜옴으로써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상대가 있는 정치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내 편이 아닌 국민, 내 편인 국민, 모든 국민들이 다 본인이 설득을 하고 통합하는 대통령이 돼야 되는 숙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옳고 내가 여태까지 성공 방정식으로 대통령직을 수행을 한다면 이게 국민 통합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통 크게 폭넓게 국민들 좀 품을 수 있는 본인의 고집과 신념, 과거에 그것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 잘 해나갈 수 있는 거는 좀 민주당에 달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2년 동안 민주당이 각종 예산, 법안, 이제 눈앞에서 처리해야 될 손실보상금 추경 이런 것들 협조 안 해주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정부 조직 개편안 협조 안 해주면은요 윤석열 정권이, 윤석열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해왔던 국정운영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잘 설득을 하고 그분들의 마음을 좀 살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라고 말씀드립니다. 고집과 신념을 버려야 한다고 하셨는데 고집은 버려야 되겠지만 신념도 버려야 됩니까? 버리셔야죠. 왜냐하면 신념이 자칫 잘못하면 고집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본인이 검사로서 가져왔던 신념이 꼭 정치인으로, 대통령으로 그 신념을 지켜나간다고 해서 그게 과연 잘 될까라는 좀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은 가로 열고 검사 시절 가졌던 가로 신념. 닫고 네. 그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알겠습니다. 모든 신념을 다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뭐가 고집이고 뭐가 신념인가 이런 부분들은 평가가 필요하겠죠. 자, 정기란 교수는 어떤 조언을 하고 싶으십니까? 글쎄요, 앞서 다 선배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장성철 교수하고 좀 비슷한 생각입니다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생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상당히 존경했다. 예.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좀 거기서 좀 착안한 생각인데 좀 그 바보 윤석열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퍼퓰리즘을 좀 버리고 지금 이 취임사에도 정말 여러 번 강조되고 있습니다만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최고 가치로 삼는 그런 좀 바보스러운 윤석열 대통령을 좀 기대해 봅니다. 실제 국민 지지율이 지금 굉장히 국정 수행을 잘할 것 같냐라는 여론도 보면 반신반의하는 모습이거든요. 또 실제 닥치는 여소야대 국면이라고 하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풀어가야 될 숙제란 말입니다. 자, 통합과 협치의 가장 기본은 뭡니까? 상대를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앞서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진짜 법치주의자 윤석열이었다면 이제는 통합주의 대통령, 통합주의자를 자처하는 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5년 뒤에 이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걸었던 브랜드 네임 자체가 정말 다시 한번 조명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으로 남는다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국민을 편가르지 않고 가르치려고 들지 않고 오히려 국민을 믿고 국정 운영을 하는 바보스러운 윤석열 대통령을 한번 그려봅니다. 예. 자, 네 분 패널께서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관통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로 좀 잘 만들어 달라 이런 주문이 가장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가 되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인사를 편중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도 해주셨고 고집을 버리고
또 야당과 잘 협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렇죠. 인사가 제일 중요하지만 이중근 주필께서 보시기에 하나가 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뭘까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통합이라는 말은 사실 좋아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통합이라는 건 외력으로 억지로 합치게 만드는 그런 의미다. 이래서 오히려 뭐 화합이라든지 이런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국민이 같이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데 대해서 소속감을 갖고 우리가 같은 국민이라는 그런 연대의식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서로가 상대와 내가 갖고 있는 그 차이, 이 차이를 서로 존중해 주는 거. 예. 이 차이를 존중해 주면 그건 만약에 뭐 흔히 하는 말로 진보, 뭐 보수 혹은 또 좌파, 우파 이렇더라도 그걸 내가 우파니까 상대 좌파는 악이다. 뭐 이렇게 규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바로 이제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대립이 생기는데 존중해 주는 거예요. 당신 입장도 충분히 존중해 줄 수 있다. 그건 내 입장은 이거다. 이렇게 해주면 그것이 말해서 억지로 통합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국민이 서로 이해해주고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장 위원장 말씀도 장 교수 말씀도 그랬지만은 내 신념은 이거다 이래가지고 자기 신념을 너무 주장하다 보면 상대방이 다른 사람의 신념은 오히려 그걸 적대시하는 그런 예.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포용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내 차이를 존중하고 상대를 포용해주는 그런 게 이제 필요하고 그다음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인사 문제 가지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 인사할 때 이번에 윤 대통령이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능력 위주로 한다. 뭐 지역이나 뭐 연구는 안 따진다 했는데 세상은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능력 이건 자꾸 주장하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인간 원칙, 인간 원리를 생각해야지.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거지 기술이 어울려 살거나 능력이 어울려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가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인간에 대한 인간의 사랑이라든지 국민이 사랑하고 끌어안고 포용하고 이런 그런 데서 이제 국가 발전이 이루어지지 기술, 과학 이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장 교수 이야기하고 같이 이제 겹쳐진 이야기인데 너무 자기의 신념이라는데 이걸 내세워주고 능력 위주로 했다. 근데 우리 국민은 역대 정부 어느 정부보다도 인사가 어떻게 돼가는지 국민들 몰랐어요. 이번에는 희한하게 어느 날 보니까 툭툭 튀어나와가지고 이 사람 이러는데 그것조차도 국민적으로 서로 논란이 벌어지고 논쟁이 벌어지고 그 사람은 옳다 그러다 저 지면에서 또 방송에서 평가가 되고 이래야 되거든. 그렇게 해야 아 이번 정부가 어떻게 돼가구나 국민들도 느낄 텐데. 나 갑자기 이 사람 뭐 근데 왜 그런 인사가 무슨 기준으로 그 사람들 뽑혔습니까? 능력 위주로.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 생기면 아까 김 의원 말씀처럼 거기다 보니까 지역 편중이 돼버리고 학교 편중이 돼버리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윤 대통령이 너무 자기 신념에 너무 예. 충실한 거 아닌가 이래 우려가 됩니다. 그 점이. 차이를 존중하는 것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다. 그렇죠. 우리가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되는데 다르면 틀리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예. 경향이 있지요. 아까 김영주 의원께서는 인사를 특별히 강조하셨는데 혹시 그것 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뭐 어제 저녁에 우연히 뭐 방송을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식사 정치가 얘기를 아주 조찬을 함께하는 문 대통령님은 대체로 혼자 식사하셨다 그러는데 실제로 이번에 가장 독특하게 본 거는 윤 대통령의 당선자 후보자 시절부터 밥을 아주 맛있게 잘 드시더라고요. 예. 근데 나는 밥을 잘 먹는 자주 먹는 그런데 밥을 자기네 국민의힘 의원들만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여야 모두가 여야 모두 함께 모아서 밥을 같이 먹으면서 좀 오히려 야당한테 좀 나눠주라든지 그리고 이제 문 정부가 가장 아쉬웠던 것은 보면 그냥 선물을 준비하지 않고 밥 먹으러 오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물이 야합이 아니거든요. 미국의 정치는 다 내가 뭘 줄 수 있고 너는 뭘 내가 받아와야 된다. 이게 좀 명확해졌으면 좋겠어. 그게 오히려 제대로 된 협상이고 협치라고 봐요. 왜냐면 청와대에 앉아서 혹은 용산에 앉아서 원내대표 박훈건 의원 밥 먹으러 와.
아무것도 받을 것 줄 생각도 없고 받을 것도 없는데 왜 가? 이렇게 되는 건데 실제로 박홍 원내대표 이게 아쉽지. 나 이거 줄게. 그 대신 나 이거 아쉬워. 이런 것들을 좀 예. 지속적으로 해내는. 그러니까 실제로 뭐 그래도 국민의힘을 대표하니까 6대4 정도로 해도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밥 먹으면서 이쪽도 같이 예. 밥 먹으러 와라. 그런 정도가 예. 있어야만 그 과정 속에서 국회 안에서 찌그락바락 해도 국회 안에서 하지 대통령과 같이 평가를 하지는 이런 것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냐. 이제 야당의 당수들, 민주당의 당수들이 대통령 만납시다.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전제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식사를 잘해라. 단 먹잘 것이 있는 식사를 예. 해라. 아주 좋은 주문인 것 같습니다. 장성철 교수 아까 고집과 신념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또 그 하나가 되기 위한 비슷한 아이디어 말이에요. 좀 권력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요? 대통령이 되고 나시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그런 스타일이셨는데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 있어서 제가 권력을 내려놓으시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좀 비토하는 분위기가 강하잖아요. 그랬더니 강하게 반발을 하셨어요. 우리 윤석열 정권 초대 총리는 무조건 한덕수, 다른 사람 없어요. 이런 식으로 딱 선을 그어버리셨거든요. 그거는 뭐예요? 여태까지 검찰총장, 검사였을 때 내가 결정을 하면 되는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지 말고 그렇게 아나운싱을 외부로 하지 마시고 김영주 의원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좀 박홍근 원내대표 좀 설득 좀 하고 윤호중 비대위원장 설득 좀 하고 전화하시고 이렇게 내가 아직 권력이 완전하지가 않아. 내가 권력을 내려놓아야 협치가 가능해. 그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역시 고집과 신념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뜻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정치 경험이 없는 대통령 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내려놓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이신 것 같은데 거꾸로 생각하면 그래도 대통령 됐잖아. 뭐 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변하셔야죠. 그래요. 되셨으니까. 자, 정기남 교수 예, 뭐 하나가 되기 위한 주문. 앞서요 다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역시 그 의회 존중의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또 여론을 좀 중시하는 대통령이 되셨으면 좋겠다. 의회 존중을 얘기하는 것은 현대 민주주의라는 게 결국은 대의민주주의거든요. 결국 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금 주어진 과제는 국회 권력과 대통령 권력이 좀 분점하는 지금 또 상황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좀 의회 존중의 어떤 품성 또 리더십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하고자 했던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구중궁궐로부터 나오는 거였거든요. 자,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대통령만 되면 청와대만 들어가면 국회를 정말 늘 싸움터로만 규정하고 또 비생산적인 거로만 규정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국회 또한 우리 국민의 어떤 대의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정말 대통령이 의회를 존중하는 모습을 늘 가졌으면 좋겠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여론을 중시하는 것과도 좀 저는 맥을 같이 한다고 보입니다. 지금 뭐 인수위 과정에서도 보여주고 내각 인선 과정에서도 보여줍니다만 결국 여론을 거스르는 대통령의 고집은 불통과 아집의 이미지만 남게 되거든요. 예. 자, 윤석열 정부 출범을 맞아서 어떻게 해야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을까? 네 분 패널로부터 고견을 들어봤습니다.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짚어봤습니다. 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이어가죠.